자, 안녕하세요. 덱스TV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좀 시꺼먼 사람들 3명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같이 운영할 사임들이고요. 오늘 이제 주제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우리 BSD 또는 BCW라고 하는데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은 후측방에 있는 차량을 감지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보호해주는 장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특히 뭐 블랙박스를 본 세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측면 사고 나면은 그냥 앞뒤 추돌 사고와 다르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전복되기도 하고 뭐 2차 추돌되면서 다른 차들까지 크게 피해를 주는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는 후측방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은 적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량은 18년식의 G80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차주분이 풀옵션으로 뽑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새로 설치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설치하는 과정도 한번 보겠지만 과정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정품 상태에서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 레이더가 마스터 슬레이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레이더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평과 수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보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운행 중에 간헐적으로 오작동 생기면은 감지하지 못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믿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큰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리트로핏이라고 하죠. 나와서 추가적인 옵션 설치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품질의 수준을 만족하게끔 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일단은 같이 우리 사인들하고 분해하고 실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 여기 지금 배선을 중간중간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작업을 할 때도 이러한 이제 정품 커넥터를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정품 커넥터가 있어야지만이 아무래도 접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어서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들어가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캔 방식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캔 시스템이 그러니까 캔에 대한, 그러니까 통신, 컨트롤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캔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통신은 고속 통신을 하고 있어서 고속 통신을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빠르게 고속 주행할 때도 뭔가 문제가 없게끔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통신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각종 여러 정보들을 통신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하는 방법까지 실제 달려있는 제품에 새로운 커넥터를 적용해서 실제 우리 사람들이 작업하는 모습까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진단기를 통해서 캘리브레이션까지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잘 작동하는지 시운전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제 1차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탈거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 영상 보는 시청자들 분들한테 어떻게 덱스크로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여줄 거고요. 일단 1차적으로 작업하기 전에는 오늘 작업은 레이더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범퍼를 먼저 일단 탈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탈거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뭔가 이제 기스를 내거나 스크래치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마스킹 1번으로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배선이 지나가는 길이 순정 라인으로 들어가면 이제 실내 쪽 하부 스텝 쪽으로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원이나 또는 캔 신호를 연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정션 블록 쪽 탈거를 좀 해야 되니까 일단 배터리 마이너스를 먼저 분리할 거고 그 부위에 맞춰갖고 배선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한번 진행해 보시죠. 자, 일단 마스킹 한번 해볼까요? 전기계통 작업할 때는 매뉴얼에 보시면 무조건 마이너스 배터리를 분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가정용 TV를 내가 만약에 수리하면 안 되겠지만 수리한다 그러면은 220V 전원선이 꽂아 있는 상태에서 수리하진 않잖아요. 그죠? 똑같이 차량들도 전기계통을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하거나 뭔가 설치를 할 때는 꼭 마이너스 배터리를 분리해서 전원 코드를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G80 차량은 수입 차량처럼 약간 뒤쪽에 배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다 풀지 않으셔도 돼요. 그 정도만. 그 정도 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그냥 빼시면 되거든요. 유림시키고. 자, 그다음 배터리 분리가 되면 여기를 찍어주세요. 분리가 되면 이게 또 움직이다가 여기 닿아버리면 전원이 갑자기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꺾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주시면 안전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어차피 얘가 분리됐기 때문에 차체도 이제 마이너스 흐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야지만이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주의사항은 마이너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 여기 지금 전동 트렁크 있잖아요. 손으로 닫아버리면 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 안에 문이 잠긴다거나 하면. 그래서 항상 이건 닫지 않고 이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자, 마스킹이 이제 그동안 다 끝났네요. 지금 마스킹 한 거 보면 뭐 이런 데는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끊어줘야 되지, 그지?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범퍼를 먼저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퍼 탈거는 원칙은 차를 리프팅해서 뒤에 있는 그 빔 브라켓 잡고 있는 부분에 너트와 볼트들을 풀어서 분리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장이 리프트업을 할 수가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보이는 부분들 1번 테일램프 탈거, 2번 휠하우스 쪽에 있는 스크류들 탈거, 그 다음 이쪽 날개판 벗기고 이쪽 밑에 하부에 또 리테이너라고 하는 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핀 탈거하고 나서 당기면은 빔 브라켓하고 아마 범퍼가 약간 다 빠지지 않고 약간 움찔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거기 사이에 이렇게 기역자로 있는 브라켓들인데 거기 있는 리테이너를 제거해서 그냥 분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시작해 보십시오. 자, 탈거 잘 했죠? 리프트 필요 없었네요. 그죠? 이쪽에 세 군데, RH 세 군데, LH 네 군데 풀면 이렇게 똑 떨어지고요.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후측방 경보 시스템의 센싱을 담당하는 이제 핵심 부품이죠.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그래서 이쪽에 우측이 하나, 좌측에 하나 있고요. 얘는 회로 검토를 했더니 우측 레이더가 인디게이터 신호라든지 뭐 스위치 신호, 그러니까 각종 뭐 이렇게 뭐 캔 신호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얘가 마스터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놈이 좌측 레이더가 이제 슬레이브라고 하는 레이더고요. 어쨌든 좌측의 영역, 우측의 영역 이렇게 레이더가 범퍼 내부에 삽입돼서 레이더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통과해서 뒤에 있는 사물들을 감지하기 때문에 일반 초음파 센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후측방 경보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감지거리가 먼 거죠. 한 후측방 직선 반경은 한 7, 80m, 한 70, 매뉴얼상 한 60m에서 70m 정도 되어 있고 곡률 반경까지 한 150m 정도까지 감지를 해요. 그래서 일반 초음파 센서 이제 우리 저는 주차 센서에 들어가는 것들은 최대 감지 거리가 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되는 방식들은 실제 고속에서는 옆에 교차해서 삐삐삐 해갖고 들어가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을 써야 되고 얘는 이제 벤츠에서 맨 처음에 적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서 주의사항은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브라켓이 있어요. 그죠? 제품이 사고가 나면 교체했을 때 이 브라켓에 정확하게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G80이나 DH 차량 같은 경우 일부 차종들은 이 브라켓 자리가 삭제되어서 나와요. 이 옵션이 없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동일한 위치에 맞춰갖고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얘 지금 주의사항은 이런 거 가지고 원래 이제 얼라인을 볼 수 있거든요. 얘를 수평, 수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포계 같은 거, 수평계나 이런 걸 놔서 수평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 수직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이 센싱이 뒤쪽에 후측방 이 각에 맞춰갖고 설계자의 의도대로 잘 센싱이 된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나와서 설치했을 때 배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회로 보고 잘 작업을 하는데 요 각도가 좀 틀어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보정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 주행 나갔을 때 작동을 안 하거나 작동됐다가 틀어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일부 차종들은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위치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브라켓 한 3포인트 정도 되죠. 대부분 3포인트 설치하고 그 다음 요거에 대한 각도나 이런 것들만 한번 점검하시면 되고요. 또 일부 차종들은 이 범퍼 쪽에 부착이 돼요. 범퍼 쪽에 레이더 부착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멀쩡한 범퍼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출고할 때 설치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빠지고 나왔을 경우에도 내가 고속주행이라든지 그 다음 운전이 좀 미숙하거나 또는 뭐 요즘 운전하면서 핸드폰 만지시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핸드폰 만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설치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배선 작업, 핵심적인 배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 회로 도면에 맞춰가지고 커넥터를 구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만드신 거를 가지고
실제 차량에 설치할 때는 배선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측이 마스터 쪽이라고 해서 이쪽이 배선이 좀 더 많죠. 그리고 슬레이브 쪽인 이쪽은 이쪽하고 프라이빗 캔 연결하는 것들 때문에 좌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선들하고 일부 뭐 전원 접지 선들만 연결되기 때문에 몇 가닥 없는데, 실제 여기 보시면 순정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레이더 마스터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LH 쪽 슬레이브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기 실내에서 만나서 연결이 된다면, 지금 저희가 외부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작업이 번거로울 수도 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꽂고 이쪽에 꼽아서 이제 여기 마감을 할 겁니다. 마감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완벽하게 현장에서 작업하는 방식까지 다 저희가 오픈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나름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작동되는지 배선 작업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배선 마감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콜게이트라고 하는 걸 쓰셔도 되고, 외부의 경우에는 실내로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태사 테이프라고 업체들이 표현하는 이제 부직포 테이프죠. 실내 이제 마감이 전기 테이프보다는 이러한 이제 천 테이프 같은 요런 소재를 써야지만 조금 더 내장재들하고 닿았을 때 소음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이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감을 때도 천천히 꼼꼼하게 감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손을 찍어주세요. My hand shoot. 이런 식으로 돌려 감을 때도 약간 꼼꼼하게 촘촘하게 감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이제 외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이 필요 없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고 콜게이트 감으면 더 좋겠죠. 근데 아무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직접 하실 분들도 좀 이런 꼼꼼한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혹시라도 배선이 찍히거나, 그죠? 뭐 또는 사고 났을 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좀 그나마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감아 보겠습니다. 자. 배선 작업이 이제 잘 다 마무리가 됐고요. 배선은 지금 아직 다 조립 안 하고 지금 테스트한다고 지금 조금 이제 어수선한데, 작업이 다 끝나면은 이제 진단 작업을 통해서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BS 같은 경우 레이더가 처음 초기 설치됐을 때.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원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정이 사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찍어주세요. 여기를 찍어야 돼요. 자, 먼저 이제 차량 제조사를 선택을 해서요. 지금 현대자동차 자동차고 G80DH, 그 다음 연식, 그 다음 3.3 GDI 쭉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후측방 경보 장치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요. 확인. 자, 통신이 잘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캔시노나 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된 거고, 통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캔시노 또는 전원 접지선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배선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잘 연결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먼저 고장 코드 확인해 보면 이 차는 원래 설치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기존 케이블을 빼내고 지금 새로운 케이블로 지금 작업을 해보셨는데 문제 없다는 거는 설치를 잘 하셨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만약에 초기다, 초기 레이더를 설치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고장 코드가 뜰 거예요. 보정이 안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뜰 거고요. 일단은 센서 데이터 진단 들어가시면 이제 실제 다 지금 보정이 다 끝난 차량이니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센서 값이 배터리 전압, 지금 키온 전원이기 때문에 11.8V고 서브 측 아까 마스터 슬레이브 메인 서브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전압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12V 정도 들어가고, 내부 온도 28도, 26도 정상 범위고요. 요각도 센터가 0.0도에서 막 0.01도 막 지 마음대로 조금씩 바뀌죠. 아주 미세하게. 이게 있던 그 각도입니다. 그리고 차속은 지금 서 있으니까 0km. 그 다음 시스템은 지금 오프 상태로 되어 있나 봐요. 그죠? 스위치가 켜져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고, 후측박 워닝도 좌우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센서 데이터 값 총
몇 가지 안 되는 이런 데이터 값이 나오고 이게 돼야 정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강제 구동을 한번 해보시면 저쪽에 한번 보세요. 저쪽 미러 쪽에 일단은 좌측 경고등을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불이 짠 들어오죠, 그죠? 그죠? 정지. 우측 경고등도 짠 하면 우측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정상. 전체도 한번 켜보는 겁니다. 시작 누르면 전체가 다 들어오죠, 그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이제 처음 초기 했을 때 부가적으로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진행해 볼게요. 부가 기능 들어가시면 BSD 사양 설정이고 레이더 보정인데 사양 설정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 본 기능은 BCW 기능의 국가 코드 및 범퍼 사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좌핸들이냐 우핸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양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확인 눌러보시면 북미 사양, 북미의 지역 사양, 북미 사양,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북미의 지역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그러니까 얘 스포츠 모델 있잖아요, 그죠? 스포츠 모델에 관련된 것들은 범퍼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북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미국 아니니까 북미 외 지역으로 C2로 하시고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은 북미 지역 코딩 중입니다. 그럼 저런 식으로 코딩이 떠요. 자,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은 OK가 뜨면 끝납니다. 자, 실패했다 뜨네요. 북미 사양으로 해야 되나 본데. 원래 이런 거 없는데, 북미 사양. 북미 지역으로 되네요. 이 차는 지금 사양이 북미 지역으로 완료가 됐다. 아까 그걸 편집을 좀 다시 해야겠는데. 확인. 자, 그 다음 레이더 보정을 이제 수행하라고 했으니까 레이더 보정 들어가시면 레이더 보정이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진단 기록 오케이 하면 됩니다. 레이더 센서를 교환 후 센서를 보정합니다. 최대 30초까지 시간이 걸리고 진행 중에 취소 불가합니다. 보정 진행합니다.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뭐 업체들이 시동키 오프 해주세요. 그리고 5초 있다가 시동키를 오프 하고 좀 기다렸다가 1, 2, 3, 4, 5 확인 온.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DTC 정상 소거되었습니다. 레이더 보정이 완료되면 차량 운행이 필요합니다. 확인 버튼 기능 종료. 레이더 보정 완료 시간, 완료 예상 시간 1시간. 이렇게 돌아다니면 보정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출고하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다시 다 끝났으면 아까 같이 고장 코드에 진단이 없어야 돼요. 보정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사실 뭐 캘리브레이션 보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단기가 하라는 대로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물론 나중에 우리 차선 이탈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건데, 연습해볼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정 타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일부를 제외하고, 어라운드 뷰처럼 보정해야 되는 것들 제외하고는 타깃보드 없이도 다 거의 대부분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뭐 어렵게 막 그죠 코딩을 하네 뭐 캘리브레이션 하네 그러는데 사실은 진단기만 전용 진단기만 있고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원리 이해하시고 회로만 잘 접근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후측방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 실제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요. 뭐 설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하실만 하세요? 할만한데 손이 네. 많이 간다. 예. 생각보다 분해해야 될 부위도 많고 또 이걸 또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어수선하게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캔시노라든지 뭔가 레이다라고 하는 뭔가 첨단 뭔가 부품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지만이 작업 후에도 뭐 차 폐차할 때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뭐 시스템이 필요하시면은 여기 있는 매장들 어디죠? 김제. 그리고 여기는 저희 완주. 완주점. 그다음 우리 또 전라권에 많이 있어요 매장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매장들이 있으니까 우텍스그룹 매장에서 원하는 작업들을 선택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